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페인 통신 첫 시간입니다. 마드리드 심님을 스페인 가신 분을 굳이 소환해서 이렇게 이원 중계 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마드리드 심님 일어나셨나요? 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in progress. 지금 녹음 안 했었어? 아씨, 큰일 났다. 네, 어쨌든 마드리드가 되게 이 보수적인 도시고 한 번도 이 스페인 국민당인가 그 보수당이 놓친 적이 없는데 네. 스페인처럼 여기도 이제 저 좌파들이 막 이렇게 설치면서 마드리드 시장까지 좌파로 중도 좌파로 바뀌었었대요. 근데 지금 또 여론이 이제 또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되게 심해요. 거기도 이재명 같은 여기도- 놈이 있었습니까? 10년 있었죠. 이제 딱 10년 전에 있었어. 포데모스라고 네. 되게 좌파 극렬 좌파 포퓰리즘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포데모스의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걔네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큰 네. 애들인데 막 자기가 머리 이렇게 예수처럼 하고 꼬플렛 댄서라고 여기 마드리드 있는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네. 네. 막 입 바른 소리 하고 다니고 방송 나와가지고 뭐 빈부격차 이런 거 얘기하고 뭐 네. 공정과 상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다 이러면서 기본적인 소득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래서 좌파들은 한결같군요. 근데 구속됐나요? 구속됐나요? 그 놈은? 아까 그래서 그 똑같은 스캔들이니까 조국 사태처럼 터진 네. 그 전에 있어가지고 실각한 거예요. 포데모스 리더가 네. 그 뭐 자기는 막 뭐 검소한 척 예수인 척 하고 다니다가 네. 그 저 정당 자금으로 막 주택 사오고 자기네들 막 똑같네. 부동산 사고. 좌파들은 어디서나 똑같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PCR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금 기소한다 그러는 거 뭐 네. 알고 계시죠? 어떻게 그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최소화하면서 해야 될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재명 얘기하면 꼭 김건희 여사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에 있어서는 강경 모드로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가 그 네. 이재명의 말을 되새겨야 돼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아.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뭐 적폐청산을 위한 정치 보복은 수없이 해도 된다 그랬나? 네, 그랬죠.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중도층들은 뭐 이재명이 뭐 깜방을 가든 뭐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든 별 상관없어요. 그들은. 근데 이 정적과의 싸움에서 제일 민감하게 가는 거는 그 각 진영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 지지층이 무너지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들이 지금 굉장히 패배주의나 피해의식이 많이 빠져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정권 바뀌었는데 대통령만 바뀌었지. 뭐 실질적으로 뭐 김어준 그대로 저렇게 쳐내지도 못하고 있고 이준석도 쳐내지도 못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이재명은 지금 당대표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이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패배의식, 피해주의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집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선을 확실히 거가지고 내부를 결속하는 거 하나 그게 이제 지지층 복원해가지고 40% 지지율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뭐 민주당이랑 협치하고 뭐 이재명 좀 봐주고 뭐 이준석을 품고 야합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결되겠다? 절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그 성과와 결단을 보이지 않으면 지지층이 다 떠납니다. 혹시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이제 영수회담을 5차례나 요구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좀 결국 거절했는데 영수회담하는 목적은 역시 뭐 살려달라는 건가요, 혹시?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쵸. 지금 되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싸울 줄 아는 거예요. 네. 워낙에 또 범죄자들을 많이 다뤄보셔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진짜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시대 정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그 좌파들의 어거지, 떼법, 쪽수로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그 목소리 왜 그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 라는 잠깐. 그 하나의 왜곡된 철구님. 시대 흐름. 철구님, 잠깐만. 사고 났어. 있잖아. 이게 이 줌이 그때 말했지만 그게 돈 내는 거 아니잖아. 그래갖고 이게 40분 만에 끝나버려. 어떡해 이거. 정말? 내 걸로 했어. 그럴 그랬다. 어떡해. 교수님 걸로 해야 돼. 교수님 그러니까 학교 걸로 해야 되는데. 신 교수님 오른쪽으로 좀만 이동해 줄래? 오른쪽. 그거 말고 반대. 그렇지.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영수. 아니 그냥 거기 아까 거기 있어. 네. 좋아. 아니 아까 거기. 아까 거기. 아니 왼쪽 그렇지. 아니, 좋아. 왼쪽으로 좋아. 내가 이쪽으로 가자. 아니 그냥 있어. 왜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민생 탐방이라고 해갖고 뭐 어디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현장 네네. 방문한 이런 거 원래 되게 싫어했던 거 아세요? 이게 원래 문재인의 쇼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문재인하고 절대 똑같은 거 진짜요? 안 하겠다고 절대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딱 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진정성이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선임 잘해요. 교수님 그거 우리 저 방송했을 때 네.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그 우리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그 네. 방송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저 음. 윤석열 대통령 교수님이랑 손잡고 옛날 그뭐 민생 탐방 어.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고 어. 지금 버티는 거는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언론을 지금 언론이 그렇게 다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성과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거. 진심을 계속 보여주고 노출하는 거.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같은 거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지가 뭐냐면 전학생 같은 거예요. 네. 정치한 한지 9개월 만에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언론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정치권들도 그 기득권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지. 전학 온 애가 저쪽 학교에서 무슨 사고 치고 와서 이렇게 전학 온 애가 갑자기 막 인기 짱 돼가지고 뭐 학교 다 이렇게 일진 다 이렇게 굴복시키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뭐 학생회장 된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앉아 있는 게 어떤 애 뭐 네. 도리도리를 하네 별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스펠링이 틀렸네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네. 잘 모르는 애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짐에 참여하는 거죠. 네. 어머 제가 그냥 여기 온 지 뭐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일찍 먹었어? 이러면서 근데 또 애들이 다 싫어하네? 막 애들이 그냥 뭔지 모르겠다 다 왕따 시키니까 나도 이짐에 참여하는데 이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애가 얘네들은 막 얘를 괴롭히고 이렇게 침 뱉고 그래도 묵묵히 그냥 침 닦고 가고 같이 안 대응하고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네? 오래 보니까 항상 웃는 낯으로 다니고 웃는 네. 낯으로 다니고 이게 반응 안 하면 자연히 그 사람들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게 무기예요. 네. 언론에 어쨌든가 뭐가 됐든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민생 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모습을 노출하고 대중에 노출하는 게 저게 무슨 뭐 이슈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선정성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무슨 파급 효과가 있어?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 그게 호감 스택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네.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네. 생각하고 그거가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서 제대로 수사가 돼서 이재명이나 뭐 이준석이다 다 쳐 넣어야지 그게 이 정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막 나서가지고 정치 코멘트를 하고 뭐 이준석이랑 싸우고 뭐 어쩌고 뭐 품고 어쩌고 거기에 그 진흙탕 속에 몸을 담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그 우리 보수 패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뭐 정청래가 물가에 내놓은 뭐 아이같이 뭐 사고 칠지 모른다. 그딴 개소리를 했어요. 근데 보수 패널들도 이러는 거야. 뭐 사실 지난번 나토 때 이런저런 문제를 노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토 때 문제를 노출한 거는 사실 문제 노출한 게 아니라 좌파들이 그냥 괜히 되도 않는 트집을 잡은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번에 해외 갔을 때도 또, 그러니까 뭐 고민정은 아예 뭐 나가지 말라 그런 말도 하는데 이번에 가도 왜 그렇게 해외 가면 유난히 트집을 잡고 사진 올리고 막 아주 개막신 주려고 작정하고 있잖아. 그게 진짜 너무 그 도가 지나친 이짐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인기 많은 전학생 네. 그리고 저쪽 뭐야 이적 연습생 JYP에서 연습하다가 YG 와가지고 갑자기 데뷔조 센터 딱 된 거지. 근데 나머지 마누라도 사람들이 너무 이뻐. 화가 나는 거야. 마누라도 이뻐. 근데 네, 마누라까지 이쁜 거야. 완벽한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세민하고 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고 이지매를 하고 있는데 지지율까지 낮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강약 약강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럼 얘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 이짐에 참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판판이 깨졌어요. 나경원이나 그 황교안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그런 이짐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했던 것들이 네. 다 좌파들이 이미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네.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들의 차이점은 뭐다? 그들은 이제 되게 눈치를 보고 결국 네, 졌죠. 졌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혼자 짱돌 두고 그의 덤벼봐 이 XX 새끼들아 이러면서 혼자 막 싸운 거야. 1대 17로. 그러니까 응원해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보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싫어했잖아요. 네네. 뭐 적폐수하고. 근데 이 사람이 굴하지 않고 이렇게 저 깡패들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짐에 막 이렇게 쫄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자기의 권리를 자기 스스로 찾기 위해서 네. 스스로 돌 들고 싸우니까 그래 내가 그럼 우리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신을 윤석열 정권과 이 대통령 내외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법대로 해. 그래 다 해. 뭘 잘못했는지 그럼 얘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가야지. 한동훈 장관처럼.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좌파가 잡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쵸. 예. 이 조작을 해서 선동을 하면 이게 먹혔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있고 그리고 기자들도 열심히 팩트 체크를 그쵸.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짓을 낱낱이 까발려주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네.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사실 35%의 이 지지율이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기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힘은 사실 이 정말 풀뿌리 진성 보수 지지자 서민 교수님이나 찐윤 지지자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튜브라던가 지금 우리가 그 하도 문재인 정권 때 그 MBC나 KBS 얘네들 장악해놔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는 보수 지지자들이 안 속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보수들이 옛날에 그 팟캐스트나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판판이 계속 거는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이 속상했어. 맨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조선일보에서 프레임 만들어주고 조선일보에서 그런 반공 프레임, 좌빨 프레임 만들어주면은 그렇게 쉽게 편승했거든요. 근데 좀 희망적인 거는 예전과 달리 좌파들이 설치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걔네들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좌파 아젠다나 정치 아젠다가 인기가 없어요. 이미 이제 걔네들이 맨날 뇌절을 한다고 그러죠. 네네. 민주정부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드라마가 반복되니까 도로 김건희, 윤석열 턱없이가 맞아. 그거 다 맞아, 경선 맞아. 때 나왔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네. 먹혔잖아요. 막장 드라마처럼 최순실 드라마가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 80% 나왔던 거고 지금 아무리 김건희 뇌절을 하고 뭐 해봤자 네. 시청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유시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할 만한 지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런 말에 되게 속상했겠지만 지금은 유시민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한심한 인간으로 돼가지고 난 지금 이런 말을 들어도 이제 이 자식 정권 쫓겨서 질투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악만 그러니까 뭔가 밑도 끝도 없이 뭐 논리적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악만 남아서 그냥 시기심에서 막 던지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좌파들이 지금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좌파들이 기득권이 되고 네. 걔네들이 이제 막 그 세금 숙희간 돈으로 등 따시고 배부러지면서 그런 이제 촉이 무뎌진 거예요. 이제 엣지가 사라져가지고 좌파들의 전성 시대는 오히려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뭐 JTBC 그런 거로 해가지고 유시민이 막 예능 나와가지고 괜찮은 인간인 척 하고 다녔을 때가 좌파들의 전성 시대였죠. 뭐 이번에도 그 이재명 기소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 경찰 출석 같은 거 이제 뭐 어떠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나는 민생 챙기느라고 그거 신문 기사 자세히 안 봤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생각에는요. 그거 보고 아마 신문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경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기자들한테 말할 때는 그게 나는 그러니까 관심 없이 민생이면 근데 이런 게 대통령으로 필요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빨리 청하지 이래요? 아니 엄청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리더십이라는 면에서 되게 조직 관리라던가 리더십에서도 안심하는 면이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딱 정치적인 레토릭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아니야. 비교되는 분이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난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감정을 항상 드러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그게 한동훈 장관하고 되게 다른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감정을 드러내는 워딩이라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되게 정치적으로 도발적인 언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려 말한 거예요. 야 이재명 그따위 거는 깜도 아니야 가짜나.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짠타라는 표현 써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걸 돌려 말한 거예요. 약간 정치 레토릭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준석 정말 쓰레기만 또 못한 새끼 걔 나는 걔랑 절대 나는 대화 안 해. 네.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야 그럼 가짜는 범죄자 XX가 무슨 당대표? 야 어이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지지층들하고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강한 정서적 연대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체면 차리거나 막 이러지 않고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고 네. 한동훈 한동훈 장관은 성향도 다르고 캐릭터가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은 어떤 인간형이냐면은 모범적 인간형. 그렇게 노마티브하다고 하는 정답을 항상 찾아가는 인간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한테 항상 그러니까 이 대중이나 언론이 선생님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답을 찾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야, 나는 당신들이 누가 100점을 주든 0점을 주든 중요한 건 나의 진실이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떳하고 내가 정당하고 응당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야. 난 진실을 말하겠어. 좀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그 진실로 지지층들하고 강한 정서적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그것과 달리 자기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100점을 받는 거죠. 교수님 같은 사람. 네. 얘는 항상 100점이야.